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입니다. 가장 IQ가 높고 전 세계 IQ 1위 하신 분이십니다. 앞에 보시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세계 천재인명사전에서 세계 1위로 등재되어 있고 한국기록원에서 IQ 최고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IQ가 몇이죠?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으로는 202에서 204로 나와 있고 한국 멘사 기준으로는 IQ가 264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64요? 예. 저 같은 보통의 일반 성인 남자들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모든 사람들의 지능검사 평균은 100입니다. 100이요? 예, 100이 기준이고. 그럼 1.5배 더 높으신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아인슈타인 IQ가 몇이었죠? 아인슈타인이 160 정도였고 근데 그것도 한국 멘사 IQ로 하면 한 19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70 더 높으신 거예요? 아인슈타인보다? 수치상으로만 네.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막 전구 이런 거 막 발명하시고 막 비행기 만드시고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발명을? 그런 분들은 근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칭호가 붙는 천재라고 할 수 있고 네. 저는 IQ만 높은 고지능자 그리고 연대 나오시고 학력 좋으시고 네. 예, 연세대학교 신학과 졸업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무 대표님도 IQ가 높지 않을까. 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성공을 하거나 업적을 세우신 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능지수가 상위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두뇌 능력이니까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실생활에서 느꼈던 IQ가 높아서 좋은 점들 좀 있을까요? 수학 같은 거 잘하고 수학 잘하세요? 43,264 곱하기 아. 672는 예, 그런 거는 못하고 예, 못합니다. 저는 계산 천재는 아니라서 예, 네네. 그런 건 못하지만 지능이 높다면 학습 능력이 좋겠네요. 그래서 남들보다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더 잘한다 뭐 이런 게 보면 될까요? 지능만 영향이 끼치진 않겠지만 남들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도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지능이 높아서 더 다양한 방법들을 접해보고 선택하고 방법론의 차이가 아닐까. 단순하게 그냥 공부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도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에 중요한 기억력, 기억법들에 대해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아 내가 조금 그 머리가 좋아서 남들보다 더 이게 잘 된다 이런 걸 느낄 때도 있나요? 예, 사실 시험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저는 계속 이제 대내면서 이제 잠깐씩 제가 정리한 노트만 보면서 회상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무슨 어떤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닌다든지 시험 직전에 뭘 본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하는데 이제 사람들 보면 엄청 책들을 시험 보기 전까지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일단 정리가 안 돼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입을 했거든요. 연세대학교로요? 예. 아 그럼 그 전에 어디 가셨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전공하고 그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고려대에서 편입을 해서 연대를 갔다고요? 예. 보통 편입해서 서울대나 뭐 이렇게 윗단계로 가지. 그게 솔직히 대학교를 2번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졸업장이 2개일 필요는 없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편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대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철학 전공하다가 신학과가 또 연세대학교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세대학교 신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고대 다니다가 연세대 가시니까 예. 고대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네. 표현을 하고 네. 근데 저는 연세대학교만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연세대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내가 나온 곳이 연대니까. 예, 제가 두 곳 다녀보니까 저는 연세대학교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영재인 걸 알고 있었나요? 몰랐었죠. 아, 그때 몰랐어요? 예, 예. 그때는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했고. 그때 근데 몇 등 정도 하셨어요? 국영수는 항상 1등, 2등 뭐 그렇게. 전교에서?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암기 과목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듯이 기억력에 대해서 잘 알아서 암기 과목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연세대학교 다닐 때도 생물학 교양 시간에 100명 넘게 듣는데도 제가 거기서 1, 2등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암기 과목이 좋은데 그 당시에는 무턱대고 외우니까 아예 머리에 안 들어오고. 예를 들면 그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 예. 책 막 이만하거든요? 한국사? 예. 외울 거 되게 많고. 예. 그럼 그런 거 똑같이 공부할 때 많이 유리하시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방법을 알고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껍든 얇든 암기를 하는 과목에선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예. 지금 구급 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냥 딱 공부해서 바로 시험 치면 합격할 자신 있으세요? 예, 그 정도는 네. 예, 할 수. 7급은요?
7급은요? 7급이든 5급이든 어차피 그 시험 자체가 인간이 풀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평가로 이제 하는 거라서 하면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저는 그 자신감이 되게 부럽네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이. 그러니까 일단 해보면 해서 학업 영역 안에서 자기가 성과를 내보고 탑을 한번 찍어보면 자신감이 엄청 생기기 때문에 단계 해서 어쨌든 최고 레벨까지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교육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여기가 공부할 때 뭐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산하 영재원이들이 다 있거든요. 서울대, 연세대학교 전부 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뽑아서 서울대학교 영재원 학생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타이틀이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대학교 영재원이나 우리나라에서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거나 입학할 때도 그 IQ 점수 기준을 또 걸어두거든요. 그런 IQ가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공부에 있어서도 높은 학생들을 또 영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 아무래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IQ라는 건 태어날 때 이렇게 타고나는 건가요? 7, 80%는 타고나고 환경적인 요소가 20, 30% 이렇게 되고 학계 주류 정설이 70%는 성격이 타고나고 환경적인 요소가 20, 30% 이렇게 돼서 유전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키가 어느 정도 자랄 거라고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우유를 정말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이런 걸 잘 했을 때 정해져 있던 키보다 더 크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IQ가 높은 고지능자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요? 사회에서도 사실 고지능자를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재들도 과학고 졸업 기준에 IQ 뭐 140 이상 이런 룰이 있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회사에서도 적성검사라는 이름으로 IQ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IQ 높으면 뭐해 하지만 이 사회가 IQ 높은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프리메이슨에서는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제가 프리메이슨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다른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떠나서 음모론? 예. 일루미나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종교적인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단체라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리메이슨에는 33개의 계급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게 33도라고 하는데 그 33도 위원회에서 계신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가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메이슨에 추천한 한국인 최초인가요? 아마 33도 정도 계신 분한테 추천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뭔가 좀 다를 거야, 특별할 거야 라고 좀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라든지 엄청난 암산 능력 또는 속독 능력 책을 읽으면 막 그냥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제일 저는 좀 부담스러운 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공부만 하면 엄청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많고 법에 또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초능력자 같은 이미지가 IQ 높은 사람한테 조금 부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다 똑같았고 또 높은 영역에서는 이게 약간의 차이로 또 더 높아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 이런 것도 좀 남들보다 뛰어나나요? 심리전 막 이런 거? 저도 이제 MBTI가 INTJ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네. 그 심리 상담소에서 그게 근데 IQ도 높은 사람은 또 INTJ가 많다 하는 걸 보고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제가 혈액형 또 AB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제 자신한테도 들더라고요.